독일 출신의 프랑스 의사, 철학자, 오르가니스트,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슈바이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한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슈바이처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첫 번째, 타고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릴 때부터 무척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을 처음 배웠을 때 어찌나 음악을 좋아하고 잘했던지 음악 지능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뭐든지 책을 읽으면 굉장히 깊이 파고드는 특성이 있었었는데요. 진짜로 오르간을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잘해서 지역에서 연주회를 열어줬는데 단순히 연주만 한 게 아니라 바흐의 프렐류드, 푸가라고 이제 평균율이라고 굉장히 수학적인 연주곡이 있어요.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마침내는 그것을 연구한 책을 집필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연주를 하는 음악적 소질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탐구력을 타고난 특성으로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탐구력이 나아가서는 나중에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의학에 뛰어들어서도 의학 공부를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양한 2개 이상의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중영재성이라고 합니다. 다중영재성은 2가지 이상의 영재성의 분야를 갖고 있는 거라 슈바이처 같으면 음악 분야를 꼽을 수도 있고 학문 분야를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잘하는 사람들 좋기도 하지만 너무 흥미가 다재다능해서 이거저것 하다 보니 딱히 전문성이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슈바이처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다중영재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인 슈바이처는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가진 특성은 음악적 지능일 수도 있겠지만 깊이 탐구하는 특성이 음악에도 전이가 되고 철학에도 전이가 되고 의학에도 전이가 됐다. 그래서 근본적인 특성으로는 깊이 파고드는 타고난 특성이 이 사람의 좋은 잠재력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요? 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가난한 루터계 목사님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 또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 작은 할아버지가 어린 슈바이처를 데리고 가서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성장했어요. 남의 집에서 성장하니까 어려웠겠다라고 예상하시나요? 작은 할아버지는 엄격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만 주고 아이가 규모 없이 버릇 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잘 모르는 채 성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작은 할아버지 부부로부터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큰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좋았던 사람으로 회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회고하는 분도 있는데 슈바이처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감사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네, 그렇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연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깊이 파고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살이 되면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전문성을 키워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 슈바이처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부모님을 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했죠.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나도 몰랐지만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뭔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아프고 많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는 슈바이처는 아, 나는 30살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공부들을 많이 하다가 30살이 되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특히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아프리카가 마음에 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에서 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이 인물이 마침 또 땅 장사를 하고 그 가축을 키워서 이렇게 파는, 그러니까 사실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사실 많이 억울한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분이 같이 맞서서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가 할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오히려 다른 분들을 막 돕는 것들을 본 거예요. 즉 용서와 평화를 실천하는 그 삶이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들이 이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생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런 인물로 되어야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된 거죠. 결국 슈바이처의 차별성은 오르간 연주 능력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신학자, 철학자 이런 탐구하는 깊은 능력을 갖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30살이 되면서부터는 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내게 기술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의대에 진학을 해서 그 어렵다는 의학 공부를 하죠. 다중영재성을 의학으로 합체를 시킨 다음에 아프리카라는 그 지역을 택하고 거기서 의료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료봉사를 할 때 옛날에는 돕는 NGO도 없었고 기금을 마련할 수도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모아서 가서 그걸로 병원을 운영하고 했다고 해요. 뭐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 상금까지도 병원에 투입을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슈바이처는 다재다능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을 아프리카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하는 분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슈바이처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적은 다음 그걸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지, 내가 왜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인턴십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슈바이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나 하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누군가에게 작은 소망을 나눠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 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책 인물 연구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